자,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상당히 놀라운 물가지표가 발표됐는데 네네. 시장 움직임은 생각보다 선방했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미국 증시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어제 한국 시간으로 9시 반에 네네.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나스닥 선물을 봤는데 마이너스 2.5%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잠이 들고 이제 일어나서 보니까 새벽에 보니까 상당히 회복했고 네. 거의 뭐 플러스까지 갔었거든요. 나스닥 같은 경우. 그만큼 시장에서의 어떤 이 정도의 크게 어떤 물가 지수가 높아질 것에 대한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2년 동안에 물가 지수의 예상치, 흔히 얘기해서 콘센서스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콘센서스 대비 낮게 나온 것은 달랑 2번밖에 없습니다. 올해는 한 번도 맞춘 적이 없거든요. 올해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이번에도 큰 기대가 없었는데 그래도 뭐 8.9, 9.0 정도로 생각했는데 9.1 상당히 높게 나온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의 미국 사람들이 느끼는 휘발유 가격의 하락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좀 물가가 더 이상 잘 안 올라간다는 그런 느낌으로 보면 잠시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혹시라도 이게 피크 친 것이 아니냐? 최소한 더 올라가진 않겠거냐라는 약간의 기대심을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오늘 주가에 어떤 오늘의 충격을 그만큼 충격적으로 시장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좀 이해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 그림을 보는 것은 1980년도 이후인데요. 81년 이후 최고로 지금 물가 지수가 올라간 거 여러 번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이민 소비재나 필수 소비재 같은 건 2개는 선방했고요. 나머지 9개 섹터는 모두 오늘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하루가 되겠습니다. 좀 뜯어서 보겠습니다. 흔히 얘기해서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 지수 최근 들어서 2021년 7월 이후만 보더라도 조금씩 높아지면서 오늘 9.1% 올라갔고요. 아시다시피 전망은 8.8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왔다는 것이 되겠고요. 다음 달에는 모르겠어요. 다음 달보다 좀 낫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더 일단 중요한 건데 이건 역시 3개월 연속으로 좀 내려가는 건 분명합니다. 다만 5.7 정도에서 5.6까지 내려갈 줄을 기대했었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5.9%로 올라갔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제일 많이 올라간 것은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지만 먹거리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1979년 이후 최대로 상승해서 전년 동기 대비 12.2%. 우리도 지금 보면 제일 먹거리가 제일 많이 올라간 거 아닙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여기에다가 수입 물건 같은 경우에는 환율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값이 올라간 거. 많은 분들 한번 느끼실 것 같습니다. 웬만한 건 먹거리가 작년 대비 한 30% 올라간 게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는 수입의 비중이 높아서 그런데요. 어떤 미국도 마찬가지 12%가 먹거리가 올라갔는데 어찌됐건 실제로 보면 이것도 역시 1979년 이후 최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면 저도 오늘 처음 본 건데요. 오늘 월스트리트전에서 오늘 인플레이션 트래커라는 걸 공개했습니다. 인플레이션 트래커 이게 저희가 과거에 뭐 자주 보던 건 아니었던 오늘 처음 발표한 건데. 네네네. 그러니까 물론 모든 물가를 이제 항목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직접 자기가 트래커를 개발해서 오늘 공개했는데 일단 보여드리는 건 300여 가지 항목을 저희가 일일이 전년 동기 대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방법은 노란색 있죠. 진한 노란색이 많이 올라간 거고요. 드물게 이제 파란색이 있습니다. 파란색이 떨어진 겁니다. 떨어진 것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흥미롭습니다. 여기 보면 잘 안 보이실 텐데 오른쪽 중간에 보면 빨간색으로 박스 조그만 게 하나 친 게 있거든요. 이게 제일 많이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연료비 있죠. 연료비. 연료비가 그러니까 전년 대비입니다. 전년 대비 98%가 올라와서 정확히 보면 98.5%로 올라가서 제일 올라갔고요. 흥미롭게 제일 많이 떨어진 거가 제일 밑에 박스를 제가 하나 쳐놨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스마트폰 가격이 20%가 떨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느끼실 아이폰 떨어진 게 없을 거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요. 미국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아이폰이나 일부 브랜드 있는 것들은 값이 유지되거나 뭐 그런 정도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할인해서 파는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실제로 좀 브랜드력이 약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가 이하 브랜드 같은 거는 삼성 것도 마찬가지로 브랜드가 에서 최고 품질이 아닌 것들이요. 그런 것들은 모르겠지만 가격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느끼는 가격이거든요. 소비자 지불하는 가격은 20%나 떨어졌기 때문에 역시 시장에서의 필수적인 거랑 스마트폰은 선택적인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여러분들 중에 아마 웬만한 분은 스마트폰이 고장나서 바꾸는 분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느낌을 보면 스마트폰 가격이 20% 떨어졌다는 거 흥미롭기 때문에 오늘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되게 특이하네요. 자, 어쨌든 이제 다시 본론으로 네. 돌아가서 CPI가 굉장히 높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월가는 어떻게 좀 해석을 했을까요? 네, 뭐 다양한 시각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찰스 삽의 수석 투자 전략가는 리즈안 쏜더스라는 여성분인데요. 연준이 좀 더 적극적인 금리 정책이 불가피해졌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26일, 27일 날 이번에 연준의 회의가 있는데요. 결국은 더 적극적으로 금리 정책 할 것이고 리세션은 결국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와튼 스쿨의 제레미 스겔 교수도 나왔습니다. 인플레이션은 고점을 쳤을 것이다. 이번은 계속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휘발유나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월 대비 이제 떨어지고 있다는 거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에 발표될 것은 이것보다 낮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좀 긍정적인 시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건 스탠리 자산운용의 앤드류 슬리먼인데요. 인플레이션 지표가 앞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언제 주가가 바닥을 확인하냐면 인플레이션이 급등한 이후에 하락 전환에 대한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아직 믿음을 갖고 있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네. 일부 전문가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랬으면 하지만 눈으로 확인된 건 아니거든요. 이분은 눈으로 확인되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신뢰를 가지면 그 이후에 주가가 바닥을 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금년도에 마일드 리세션에 진입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 실업률은 4.6, 지금 3.6이거든요. 네. 4.6%까지 오르고 후년 되면 다시 4.1 정도로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오늘 이런 소비자 물가 지수랑 하나 더 나온 거가 이제 베이지북인데요. 베이지북의 오늘 결론은 딱 이거합니다. 연말까지 더 높은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라는 거를 이제 어느 보고서에 나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적극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편 관련해서 애틀란타 연방은행 총재는 라파엘 보스틱 이분도 엄청 유명한 분이죠. 이분의 시각은 오늘 확인된 거로 보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100bp 인상 가능성.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저께 50bp도 네네. 역사적으로 처음 우리나라 그러니까요. 기준금리 올린 거 아닙니까? 그것도 역시 주가에 크게 반영은 안 됐었는데요. 미국은 대부분 이제 75bp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딱 발언과 베이지북이 나오니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CME 패드워치를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어저께요 7.6%였습니다. 100bp 인상 가능성이 오늘 76.2%였고요. CPI가 발표된 다음에는 한 30%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 연준 보고서 나오고 이분의 얘기가 100bp 인상 가능성 포함해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나오면서 76.2pp까지 2%까지 올랐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하나 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과 거의 궤를 같이 하면서 약간 속도가 빠른 쪽이 캐나다인데요. 오늘 캐나다가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100bp 올려놨습니다. 지금요. 네. 이런 것들도 시장에서 어떻게 반영될지 한번 참고해 보셔야 되겠고요. 하여튼 26일, 27일까지 앞으로 기간이 많았지만 이제는 75bp는 기본이고 100bp도 가시권에 와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목별 움직임도 그럼 어떻게 반응이 있었는지 정리해 주셔야 되겠죠? 네, 종목을 보면 오늘 특별하게 큰 움직임은 시장에서는 없었습니다. 네네. 그보다는 시장 자체에 대한 무브먼트가 더 컸었는데요. 특징적으로 굳이 시청자분들한테 좀 전해드릴 만한 것은 이제 넷플릭스가 지난 분기에 실적을 발표하면서 드디어 이제 광고 기반 서비스를 고민하고 있다라는 정도를 얘기했습니다. 코파운더가 했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이제 파트너십을 통해서 광고 기반 구독 서비스 출시를 준비하는 것으로 오늘 보도가 됐습니다. 넷플릭스는 1.2% 정도 올랐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0.3% 오늘 떨어졌습니다. 애플도 0.2% 소폭 하락했고요. 테슬라도 한 1.7% 정도 오늘 올랐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로블록스라는 주식이 이제 상장되기 전에 많은 분들이 이제 관련해서 유니티 소프트웨어를 많이들 얘기한 거로 저는 이제 기억을 하고 있고 아마 방송 보신 분 중에서 젊은 분 중에 이거 아직도 갖고 계신 분 꽤 있을 거예요. 되게 좋아하실걸요? 네, 좋아하시는 분 많을 텐데 아쉽죠. 유니티 소프트웨어는 17.4%나 급락했습니다. 이미 어저께까지도 연초 대비 한 75% 정도 떨어 있는데 오늘 그만큼 또 떨어진 겁니다. 아이언소스라는 회사를 인수합병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언 인수 그 회사는 오늘 주가 급등했고요. 이 회사는 오늘 떨어진 데다가 연간 가이던스를 오늘 또 하향했습니다. 많이 내린 건 아니지만 내렸습니다. 17.4% 하락했고요. 델타항공은 실적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매출 이익 다 좋게 나왔는데 문제는 이제 기대 이상이냐 기대 이하냐는 것인데 대부분에 보시면 펩시와 달리 대부분 오늘 빨간색이 많이 보이죠. 비싼 게 많이 보이고 역시 여기서도 마진에 대한 것이 부족했다라고. 그러니까 전년 대비는 좋았지만 예상보다는 못 미친 것이 나왔고 역시
시장에 대한 가이던스 자체가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건데 역시 매출은 약간 높았지만 이 마진에 대해서는 이번에 상당히 또 좀 낮게 가이던스가 나오면서 주가는 오늘 4% 정도 오늘 오히려 떨어진 채 마감됐습니다. 결국은 여행 수요는 높았지만 뭐 파일럿도 그렇고 연료비도 그렇고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죠. 네, 예. 마진이 낮아졌다. 네네. 그것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지난 밤 사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미국 증시의 움직임을 생생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었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